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낙과썸입니다. 요즘 광어다운샷 시즌이어가지고 출조들 많이 하실 텐데요. 광어다운샷 하면 또 단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단차가 상당히 어렵죠. 조류도 있고 또 바람에 배가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채비가 날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채비가 날리면서 이 단차의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채비 날리는 이 각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물속 안에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시죠.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가보시죠. 자, 제가 여기 미리 세팅을 좀 해놨고요. 딸 지금 출근한 사이에 지금 이 방에다가 지금 세팅을 해놔가지고 지금 빨리 촬영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걸 좀 철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좀 들어와가지고 짜증. 히트! 자, 그러면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뭘 써붙여놨죠. 그 아래로 검정색 라인이 이렇게 내려가 있고, 바닥 쪽에 이렇게 한 군데로 좀 합쳐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합쳐져 있는 저 지점이 봉돌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봉돌 위치.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까만색 라인들, 예, 보이시죠? 요 까만색 라인은 쇼크리더 라인이나 아니면 낚싯줄, 요 낚싯줄이 까만색 라인입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 보시면 요게 라인 각도가 90도, 그리고 라인 각도가 68도, 45도도 있는데요. 45도의 절반은 67.5도잖아요. 0.5도까지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크게 90도, 68도, 45도. 왜 45도 밑으로는 없느냐 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45도 밑으로 내려가면 라인 걷어야 됩니다. 채비를 회수해가지고 다시 내려야 돼요. 자, 그래서 90도, 68도, 그리고 45도. 이 세 각도가 선상에서 내 채비가 날리는 정도의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금 멀리서 보여드리면 한 요 정도 느낌이에요. 딱 요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저희가 선상에서 초리대 끝으로 라인이 뻗어나가는 각도를 느낌상으로 한번 보세요. 요게 45도, 요게 45도 느낌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요게 68도, 68도가 한 요 정도로 뻗어나가는 정도. 그리고 뭐 90도, 90도는 뭐 채비가 그냥 발 밑으로 그대로 내려가는 상황이겠죠. 예, 요게 90도, 그리고 68도, 45도. 그래서 요 느낌인데,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물속 안에 있다 보니까 단차 50을 줬을 때 그 변화가 어떠냐, 이게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안 사실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0도입니다. 예, 이게 90도, 그리고 이게 68도, 그리고 요게 45도. 느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선상에서 내가 낚싯대를 들이웠을 때 이 라인이 뻗어나가는 각도를, 이걸 보고 대충 요 정도 뻗어나간다 그러면은 68도 정도, 그리고 요 정도 뻗어나간다 그러면은 요거 45도, 채비가 바로 내려가면 요거 한 90도죠.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서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50단차, 40단차를 준비를 해서 채비를 이제 바닥에 내리는데, 중요한 건 이 50단차, 40단차가 90도일 때처럼 이렇게만 바로 서 있어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떨 때는 한 68도 정도, 요 정도 느낌으로 라인이 날릴 때가 있고, 그리고 어쩔 때는 45도, 요 정도 느낌으로 라인이 날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날렸을 때 내가 세팅한 이 50단차하고 40단차가 이 라인이 뻗어나가는 이 각도에 따라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정말 그렇게 큰 차이냐,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 이걸로 인해서 광어의 입질을 받고 못 받고의 정도가 되느냐, 아니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조항 차이가 나느냐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낚시는 수학이 아니고 과학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하고 광어다운샷을 하게 되면 라인이 조금 많이 흘러가더라도 어떤 부분에 집중해 가지고 낚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를 좀 준비를 했고요.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봉돌 위치입니다. 중요한 건 채비가 수직일 때는 관계가 없겠지만 한 68도 정도, 이렇게 45도 정도 라인이 뻗어갔을 때 과연 내가 세팅한 이 50단차가 최초의 이 상태하고 얼마나 큰 차이를 갖고 있느냐, 요거를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가 조항에 미칠 영향이 있느냐, 그
그 정도로 많이 단차가 크냐.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줄자로 재가지고 몇 센치나 차이가 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돌 위치에서 이게 보이시나요? 40, 40, 50 요 정도 됩니다. 자, 봉돌 위치에서 재보니까 38 정도가 나오네요. 예, 38. 라인이 한 68도 요 정도 각도로 뻗게 되면 90도일 때 40단차에서 한 2cm 빠지는 거예요. 바닥에서 더 가깝다는 얘기죠. 요 45도로 요런 정도의 느낌으로 라인이 흘러가지고 뻗었을 때 내가 세팅한 40단차는 어느 정도 차이냐? 한 9cm? 예. 10에서 한 9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한 요 정도, 예, 요 정도 45도 정도로 뻗었다. 그러면 바닥에서 내가 40을 세팅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10cm 정도가 더 가까운 거죠. 라인이 요 정도 각도로 뻗었다. 그러면 2cm 차이. 이 정도 가지고 광어가 물고 안 물고 정도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45도 각도로 뻗었다. 라인이 좀 크게 많이 흘렀다. 이렇다 그러면은 요거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한 1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 10cm 정도 가지고 광어가 뭐 안 때릴 건 뭐냐,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떨 때는 여바닥이 내려가고 어떨 때는 여바닥이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평평하지 않은 바닥을 저희가 수시로 바닥 체크를 해가면서 봉돌을 15cm에서 20cm 정도 들어서 낚시를 한다는 거. 이런 복합적인 변수에 10cm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이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라인이 좀 흐를 때도 있고 라인이 굉장히 많이 흐를 때도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매번 단차를 새로 매듭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커버할 거냐, 가장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바닥에서 봉돌을 든다는 거. 오늘 컨텐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하자면 이런 각도가 오더라도 우리는 채비를 매번 다시 매듭하지 않는다. 우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40단차, 50단차를 어디서 커버를 해야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바닥에서 봉돌을 들어서 낚시를 할 때 라인이 흐르는 각도에 대한 변화만큼 조금 더 들어서 낚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커버하면서 낚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컨텐츠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라인 각도로 오는 편차는 봉돌을 조금 더 들어서 낚시하자. 이제 철수해야 돼요, 여러분.